요거는 그 대학교 수준의 CG 컷들이 이렇게 사용이 돼가지고 특히 주변 매스 한번 보세요 이거.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건축입니다. 건축 이슈는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건축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2024년 4월 3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 공모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모가 좀 있는 건축사 사무실들이 일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제설계 공모 같은 규모가 좀 있는 설계에 많이 달려드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지방에 있는 작은 설계들도 어마무시하게 설계 사무실들이 많이 달려붙습니다. 일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저도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게 누가 당선이 될까 누가 들어갈까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이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딱히 문제를 삼는다던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드리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건축이 아닌 분들도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창동역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창동이라는 곳에 이제 환승센터를 설계를 하는 거죠. 국제 설계 공모다 보니까 규모가 좀 크고, 덩어리의 규모가 크면 작은 사무실보다는 큰 사무실이 많이 설계에 참여를 합니다. 참가 등록이 181팀, 작품 접수가 17팀입니다. 180팀이 참가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이 작품을 제출한 건 17팀인 거죠. 보통 왜 이렇게 되냐면, 우선은 현상 설계 공고가 뜨면 참가 접수를 해놓고, 그리고 업체들끼리,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끼리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할게 이런 식으로, 그건 임원급의 얘기겠지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된 뒤에 사전 참가 신청을 해놓고 참가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업체들끼리 얘기가 되고 실제로 설계 공고를 참여를 해서 싸울 업체들끼리만 남는 거죠. 그리고 작은 현상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접수하는 것조차도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1, 2, 3등이 다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설계에 아주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게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오늘 이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 공모의 기본적인 개요나 공고를 보면 도봉구 창동이다 라고 하는 거, 부지 면적이 꽤 큽니다. 자, 근데 이제 공사비나 설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등의 설계비가 4천만 원입니다. 이 현상 설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등은 포상금이 없어요. 그럼 1등은 뭘 하는 거냐면, 제안을 했던 그 제안 계획을 가지고 실시 설계권을 받는 겁니다. 그럼 실시 설계에 따른 이제 그 비용을 받겠죠. 물론 요거보다 큽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포상금 자체는 기본 실시가 끝나야 또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이상 시간이 있어야 최종 돈을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관급 설계는 납품을 하고 돈을 받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기성 청구를 해서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써야 됩니다 라고 다 신청을 해서 받는 거라서, 실제로 현상 설계는 1등이 되면 모든 설계가 끝나서 납품을 하고 나면 그때 돈을 정산받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등 같은 경우에 4천만 원인데, 와, 설계에서 4천만 원이면 굉장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규모 대비 포상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온 업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 내노라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 내노라 하는 업체들에서 한 팀이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10명입니다. 10명. 그리고 이거 한 달 만에 끝내겠어요? 2달, 3달일 텐데 그냥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2달 만에 끝냈다. 인건비만 벌써 이미 한 2천만 원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2등을 해야 그거야. 그리고 인건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실 회사에서 사용했던 수많은 부대 비용이 있을 거고, 또 뒤에서 들어간 돈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등도 사실은 적자일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은 현상 설계들은 큰 사무실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없어요. 1등 실시 설계 보고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다른 데랑 붙어서 1등이 못 되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놓고 돈이 까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현상 설계 규모치고 포상금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굳이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자, 현상 설계가 과거에 한 9년, 10년 전쯤에 어떻게 됐냐면, 공고에 이미 심사위원의 명단을 쭉 공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사위원을 찾아가죠. 현상 설계에 참여할 업체들이. 그래서 이미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이 작품을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심사위원한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우리 거니까 뽑아줘 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봉투가 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뒷모습이었어요. 현장 설계라는 게 설계를 정말 잘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이름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설계 당선에 영향을 주는 게 다른 것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 5년 전쯤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심사 당일날 혹은 심사 전날, 그러니까 설계가 쭉 진행이 되고 심사 전날에 심사위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이 설계 공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을 할 수 있냐라고 전일이나 당일에 전화해서 바로 심사하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회 이제 순수하게 설계 능력으로 붙어서 좋은 설계안을 뽑을 수 있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자, 우리 현상 설계하는 업체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심사 당일날 KTX역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지만 심사위원들이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대학 교수. 두 번째,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 소장. 세 번째, 담당 지자체. 뭐 요 정도예요. 그러면 KTX역에 딱 있으면 그날 심사위원이 결정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KTX역에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 이따가 유명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미 누가 심사위원급이다. 그 많은 사람이 KTX에 도착하는 걸 보면 바로 달려가서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하면서 다 챙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설계 능력으로만 붙는 현상 설계가 전국에 손에 꼽습니다. 우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현상 설계 공고가 뜨면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식사 자리가 마련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상 설계가 아직도 그러한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볼 거는 당선작을 보겠습니다. DMB에서 당선이 됐는데 뭐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죠.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서 설계도 뭔가 우리 현장 얘기로 깔쌈하게 잘 나온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가서도 이렇게 나올까? 항상 이게 걱정이 돼요. 이제 현상 설계를 경험했던 유경험자로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물론 제안서에는 공사비가 다 책정이 돼서 이 설계를 한 거지만 실제로 현상 설계 이 공사비를 신경 쓰냐?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당선이 돼야 그때 가서 공사비를 덜 신경 쓰는 거지. 그전에는 우선 당선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선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부분들이 바뀔 겁니다. 곡선, 직선으로 바뀔 거고요. 여기 있는 재료들도 많이 바뀔 거고,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도 직선으로 바뀔 거고, 이 매스가 유지되면 다행입니다. 그냥 이렇게 박스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등안이 제대로 이 조감도대로 나오면 정말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조감도나 투시도의 퀄리티도 괜찮아 보여서 꽤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자, 근데 해안에서 2등 설계도 뭐 좀 재밌어 보여요.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거는 그래도 2등이 4천만 원짜리 설계면 작은 사무실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는 있는 규모인데, 이 CG 퀄리티가 예전만큼 한 컷은 진짜 고퀄리티로 CG 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건데, 이 서브 컷들의 수준이 야 이거 뭐 자체적으로 돌렸나 싶을 정도로, 이런 거 보시면 거의 뭐 엔스케이프나 루미온의 기본 효과만 주고 넣은 느낌? 이 CG 업체에서 한 게 아닌데 이런 컷들을 쓰네? 라는 생각이 드는 컷이 많고요. 야, 이 주변 건물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자, 2등한도 뭐 멋있긴 한데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DMB에서 했다. 이런 것도 이제 어맨드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도 뭐 굉장히 멋있는데 어쨌든 3등을 했다라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컨셉을 잘 보여주는 컷들이 이렇게 탁 찍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당선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라서 2등, 3등 하면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혹시나 삐끗해서 저 4등, 5등 해버리면 마이너스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 팀의 분위기의 사기가 말도 못하게 떨어집니다. 자, 이제 제가 놀랬던 컷. 요거는 그 대학교 수준의 CG 컷들이 이렇게 사용이 돼가지고, 특히 주변 매스 한번 보세요. 이거 스케치업으로 1분 만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사무실 자체적으로 돌리는구나. 요즘엔 대형 사무실들도 야 얼마나 비용의 리스크가 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CG를 돌리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CG 컷이 저희 사무실보다도 못한 일군 설계 사무실인데, 이런 거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 직원들이 포토샵 일러스트 가지고 사람을 넣어둔 게 뻔히 보이고, 야, 이 수준 보니까 외부 컷들은 CG 업체에 맡기니까 퀄리티가 괜찮은데 이 내부 컷들을 보니까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 요즘에 설계 사무실들이 힘들구나 하고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지도 워낙 유명하니까 상지는 그래도 여러 컷들도 다 퀄리티가 좀 있는 거 CG 업체들한테 맡겼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게 높은 CG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1등안이 정말 멋있는 설계안이 당선이 됐고요. 이제 이 설계안을 가지고 이 업체, 그러니까 DNB는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공사가 가능한 도면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설계의 규모에 따라 좀씩 다르고요. 이 설계안이 확정적으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 설계안을 가지고 실시 설계한 걸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준공이 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설계사무소, 즉 현상 설계에 당선된 DNB는 지속적으로 실시 설계에 참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이 지자체는 이 DNB로부터 계속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디자인이나 방향성을 컨트롤하면서 방향성을 이렇게 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 공모를 한번 봤고요. 17팀이면 엄청나게 치열한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도 규모는 작은 사무실이 들어와서 1등하기 힘든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특히 현상 설계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해보신 한 10년 차 정도 팀장급이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통상 한 5%에서 10% 정도 비용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 이유로 타인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1등이 확실치도 않은데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마이너스가 자명하죠. 그래서 작은 업체들은 잘 못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현상 설계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현상 설계 관련자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현상 설계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잘 흘러가더라. 그걸 벗어나서 정말 블라인드로 현상 설계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차후에는 블라인드로 현상 설계를 해서 정말 무명의 아무것도 없던 평범한 학생의 작품이 전 세계에 유명하게 만들어진 계기, 블라인드 설계 공고 내용을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